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제 8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몸의 머리와 목 혹시 틀릴까봐 높아짐에 영어로도 써주죠. head and neck에는 어떤 계통, 여기도 혹시 틀릴까봐 anatomic system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실 이건 정형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약간 시험 문제 같은 질문이죠. 대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와 목에는 목의 부위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해부학적 계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 브레인, 머리 부분에 위치하며 신체의 주요 제어 및 처리 센터입니다. 두 번째, 척수신경, 크레니안 너브스, 뇌에서 나와 머리, 얼굴, 목 부위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숙제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챗GPT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챗GPT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시면 척수신경에서 크레니얼 너브스, 뇌에서 나와 머리, 얼굴, 목 부위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라고 했는데 척수신경은 스파이널 너브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에서 나와 머리 및 목, 얼굴 부위의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아마도 이것은 뇌신경, 크레니얼 너브라고 하면 뇌신경인데 뇌신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수업의 마지막 정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문제를 내서 답변을 하게 할 겁니다. 그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상황을 봐서 챗GPT에 물어본 대답을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질문을 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근골격계, 두개골, 스컬, 네, 이건 뼈죠. 뇌를 보호하며 얼굴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맞습니다. 경추, cervical spine, cervical vertebra라고도 할 수 있고 cervical spine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 부분의 척추로 머리를 지지하고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육, 머리와 목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좋죠. 그 다음에 호흡계, respiratory system에서 nose, nose는 사실 호흡계의 제일 첫 관문, 오프닝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즈 속에는 이제 비강, 네이즐 캐비티라고 해서 우리 몸 중에서 이제 머리 및 목에 있는 캐비티는 뭐 예를 들어서 크레니얼 캐비티라고 하면 크레니얼 캐비티 내에 그 뇌광 자체에 그 머리 속에 이제 브레인이 위치한 것이고 그 이제 두개골 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개골 중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크레니얼 크레니움 혹은 뉴로 크레니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 속에 이제 뇌가 들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큰 캐버티가 네잘 캐버티 비강이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오럴 캐버티 구강이죠. 그리고 코하고 입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서 이 공간 말고 약간 좀 따로 섹션이 지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너스라고 해서 부비동 페러네이절 사이너스 코 주변에 있는 네이절 사이너스들이고 그중 제일 유명하다가 제일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것 같은 것이 이제 상악동이라고 해서 맥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은 축농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질환과 좀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두하고 후두라고 되어 있는데 인두는 그 사극에서 이렇게 고문을 할 때 쓰는 그 기구이죠. 벌겋게 달궈 가지고 이렇게 지지는데 원래 용도는 사실은 다리미죠. 다리미. 예전 다리미죠. 예전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뜨거운 곳에 달군 걸 갖고 이렇게 양반들의 옷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종들이 하인들이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인데, 혹은 뭐 남편의 옷을 펴기 위해서 부인들이 했다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나쁜 용도로 쓴 것이 이제 그것이고, 저희는 이제 이 인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pharynx라고 번역이 되는 것인데, 이 pharynx는 특징적으로 호흡과 소화기의 일부, 호흡계이기도 하면서 소화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숨을 쉴 때, 여러분들은 코로 쉬나요? 입으로 쉬나요? 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아서 이것을 이제 비호흡이라고 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고호흡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코가 막혔을 경우에는 입으로도 숨을 쉬고, 기타 뭐 이렇게 수영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입으로 쉴 때도 많죠. 입으로 쉴 때도 많은데, 어쨌건 그 이렇게 호흡기하고 소화계는 좀 겹쳐 있는 부분이 많죠. 비뇨생식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호흡기하고 소화기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기, 음식, 음료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통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에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있다는 뜻이죠. 후두는 음성을 생성하고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음성을 생성하고 그 보이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보컬 코드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소리를 발성을 할 수 있죠. 발성을 할 수 있고,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도를 꼭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역시 공기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도하고 후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나중에 잘 배우셔야 될 텐데, 인도하고 후두 중에 어느 쪽이 앞쪽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머리 밑 목에 있는 소화계인데, 구강 오럴 캐비티는 소화계의 제일 첫 번째이죠. 음식을 사실은 코로 넣어도 뒤로 들어갑니다. 코로 넣어도 뒤로 가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을 코로 섭취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어쨌건 코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결국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코인두라고 하는 네조파링스가 되어 있는데, 네조파링스를 지나면 결국은 그 오럴 캐비티 뒤쪽에 해당되는 오로파링스로 가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이 후두로 넘어가게 되면은 go in the wrong pipe라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말하는 사례가 들리는, 뭐 여러분들 거의 죽을 것 같죠. 막 기침하면서 한동안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죠. 한동안 그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 뭐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 파링스, 음식과 음료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역할은 빼는 것이죠. 소화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곤란한데, 공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시 어떻게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돼야 되는 것이죠.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보통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가스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뭐 트림을 한다든가 방귀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순환계, 서큘레이터리 시스템도 들어있는데, 서큘레이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신경계나 순환계 같은 것들은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의 어디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몸에, 그러니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 단계, 셀에서부터 셀, 티슈, 올간, 시스템, 홀 바디 중에서 셀 같은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환계와 신경계가 이렇게 다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혈관, 블러드 베슬, 머리와 목 부분의 혈액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정맥과 경동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맥과 경동맥은 뭐 한번 보시면서 주글라 베인, 그리고 경동맥, 카로티드 아터리인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경자입니다.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된 클래식 교과서는 머리 및 목 해부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두경부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두경부할 때 두자는 머리 두자죠. 그리고 경은 목경자죠. 그래서 이것을 경정맥, 경동맥이라고 불렀었고요. 에, 뭐 시사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모 정치인이 이렇게 습격을 당한 적이 있었죠. 습격을 당할 때 이렇게 그 뇌경정맥이라고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뇌경정맥이라고 하는 건 없고 내경정맥 이런 것만 있죠. 내경정맥과 외경정맥, 내외 이렇게 영어로 하게 되면은 external jugular vein과 internal jugular vein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방에 가셔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노래를 부르실 때 튀어나오는 정맥이 바로 외경정맥이라고 해서 external jugular vein이고 되게 이제 이거는 그 심부전이나 울혈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인들에게 보이는 정맥인데요. 매우 중요한 정맥이죠. 예, 요것은 이제 목 부분에 있는 주요 혈관인데 글자 그대로 주요 혈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요 혈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경동맥인데 경동맥 뭐 매우 중요한 동맥입니다. 그리고 혈압도 상당히 높아서 뭐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보통 참수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피가 확 터지는 것들은 이렇게 경동맥 부분이 잘려서 거기서 이제 혈압이 높은 동맥혈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 퍼지는 것이죠. 불교 이야기에서 이렇게 2차돈의 순교의 설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잘린 목에서 흰색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뭐 연꽃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동맥에 이제 담겨져 있었던 혹은 심장에서부터 펌프지 사실 실제 경동맥은 우리 심장의 좌심실로부터 오는 그 혈액을 받아서 올리는 부분 중에 이제 머리와 목 쪽으로 올리는 그런 혈관인데 그러니 심장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거기는 혈압이 상당히 높겠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 혈압이 뭐 얼마다 보통 정상 혈압이 얼마입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120에 80 뭐 이런 식으로 시스톨과 다이아스톨을 겹쳐서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얘기하는데 이럴 때 하는 것은 특정 부위에서의 혈압입니다. 그게 어디죠? 팔이죠. 팔 이제 상완에서 쟀을 때 그때의 혈압인 거고 실제에 이제 그 혈관 자체에 있는 혈압이 모두 일정하지 않죠. 사람의 혈압을 어디서 쟀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혈압은 많이 달라지는데 일종의 이것도 해부학적 자세처럼 어디에서 재는 걸 혈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 혈액을 공급하거나 뇌에서 혈액을 되돌려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심장으로 다시 보내죠. 심장은 이건 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텐데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어쨌든 뭐 저희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제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심방 우심실은 이제 혈액을 받는 것이고 온몸에서부터 받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경정맥에서부터 내려올 텐데 최종적으로는 경정맥에서 내려와서 비나 카바라고 불리는 제일 큰 정맥으로 들어오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수피리어 비나 카바라고 하는 거 상대 정맥이라고 불리는 대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우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라고 부르는 오심실로 내려가고 그 사이에 중요한 판막이 있죠. 요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도 있다고 하는데 목에 있는 대표적인 내분비계가 갑상선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갑상선 한때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는 갑상선 요즘은 갑상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갑상샘이라고 많이 부르고 갑상선암 혹은 갑상샘암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웃지 못할 일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얘기들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갑상선과 부갑상선 사실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갑상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이로이드 글랜드라고 부르는데, 이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있는 위치에는 카틸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카틸리지는 한국말로 하면 연골이죠. 연골. 이걸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런데, 골과 연골이라고 하면 뭔가 물렁물렁한 뼈를, 그리고 실제로 물렁뼈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물렁물렁한 뼈가 연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굉장히 다른 엔터티죠. 근골격계에서 사실 이제 이거는 카틸리지하고 보는, 실제로 이제 조직학적 소견에서는, 티슈 레벨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연골성으로 골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음 기회에 배우기로 하고요. 갑상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목에 만져보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앞에 애덤스 애플이라고 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거기가 있는데, 남자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발달을 해서 그래요. 가끔 이제 여성들 중에서 거기가 이제 과도하게 발달하면 좀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보기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나 간섭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 위축될 정도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갈아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라린지얼 프로미넌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프로미넌스라고 하면 이제 튀어나왔던 돌출 부위라는 뜻이고, 거기를 좀 갈아내면은 뭐 좋아집니다. 물론 하지만 그때 이 주변을 주행하고 있거나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올건들을 조심해야 되죠. 뭐 갑상선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중요 혈관과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피해서 거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갈아주면은 뭐 심미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하고 칼슘 수치를 조정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림프계하고 면역계 당연히 있죠. 그 뭐 이렇게 그 림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드라고 부르는 절로 부르는데, 이 머리 및 목에 위치하는 주요 림프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슈퍼피셜 서비컬 림프 노드라든가 뭐 이렇게 딥 서비컬 림프 노드 같은 식으로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스템에서 실제로 이제 앞쪽에서 다루지 않은 시스템,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됐던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감각기관이 있죠. 감각, 센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 가지가 있나요? 보통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고, 이게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육감도 있다라고 그렇게, 식스센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스센스 쪽은 사실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유사각에 가깝고요. 실제로 이제 오감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게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미각, 촉각,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동양권의 구분이기도 하고, 예전 이제 트레디셔널한 구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외에 이제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이어 귀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이 뭐랄까 밸런싱에 해당되는 이퀄리브리오셉션이라고 하는 평형 감각이 있죠. 이 평형 감각 속에는 저희의 이제 뭐 각속도라든가 가속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귀 속에 있는 감각 기관 중에 뭐 달팽이 기관도 있고, 달팽이 기관 말고 이제 달팽이 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커클리아 올건인데, 이건 말고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 이제 운동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말하는 운동은 보통은 무브먼트라고 한다기보다는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 출발점과 그 도착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통 로코모션이라고
그럽니다. 꼭 이제 정확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제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또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해서 고유 감각으로 보통 번역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쓰신다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시서문에 나오는 그 이런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의 하늘에 이제 뭐 달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넌 왜 내 손톱을 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손을 가리키는 것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눈이 아니어도 우리 손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근육의 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센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을 고유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시각과 청각, 예, 그리고 뭐 위치 감각도 마찬가지고요. 평형 감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후각과 미각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손에서 촉각은 느낄 수 있지만 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페셜 센서리 올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스페셜 센서리 올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른 종의 우리 인간과 다른 종의 동물들에서는 또 다른 스페셜 센서리 올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상어에 있어서 로렌치니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얼굴 쪽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려 있긴 하지만 등으로 어디를 볼 수 있다든가, 예, 뭐 엉덩이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가, 혹은 예, 발가락으로 맛을 볼 수 있다든가, 네, 겨드랑이로 예, 들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몸통에 있는 것들은 안 되고, 우리 얼굴 부분에 있는 이런 눈과 귀와 코와 혀 이런 것으로만 가능한데, 요것들을 스페셜 센서리 올건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경계에서 너버 시스템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스페셜 센서리 올건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이 애들은 기본적으로 앞속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상행성만 존재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전달하는 것만 되지, 이걸로 어떤 액션, 아웃풋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앞에서 짧게 설명드렸던 밑에 이제 창에다가 써드리겠습니다. 창에다가 쓰면 afferent하고 efferent라고 하는 철자를 쓸 수 있는데, afferent만 되는 거죠. afferent라는 게 구심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상행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뭐 이렇게 슈퍼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나오는 그 미드의 뭐 홈랜더 이런 애들처럼 눈에서 어떤 그 광선을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안광을 발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 저희가 흠칫 놀랄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뭐 귀는 특히나 대부분 슈퍼히어로들도 이제 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펙트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냄새도 마찬가지죠. 냄새를 이렇게 보통 풍기는 것은 몸의 다른 부위이고, 코는 냄새를 받아들이기만 하죠. 맛도 마찬가지죠. 맛을 이렇게 맛으로 맛 공격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스페셜 센서리 올간들이 특정적으로 얼굴에 모여 있죠. 특정적으로 얼굴에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요런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스페셜 센서리 올건들이 우리 얼굴과 목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여기 사실은 빠져 있는데,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것 중에 사실 얼굴과 목에 당연하지만 피부도 있습니다. 피부도, 그죠? 그래서 피부도 있어서 인테규멘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면역계와 림프계, 순환계, 감각기관, 뭐 이렇게 감각기관을 특별하게 내어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결국은 머리 및 목 부분이 대부분의 모든 그런 기관들 계통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머리 및 목 부분에 없는 기관을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비뇨 생식계가 없습니다. 유리너리 시스템은 머리 및 목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은 역시 머리 및 목에는 없는데 이건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신경계는 포함이 돼 있죠. 유리너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혹은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들을 지배하는 너버스 시스템이나 혹은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엔도크라인 시스템은 머리 및 목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에 해당되는 장기에 해당 작용기에 해당되는 작용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머리 및 목에 없어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계통을 10개, 11개 정도로 나눌 때 지금 이챗 GPT의 대답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인테규멘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머리 및 목에 얼굴에도 당연히 피부가 있고 사실 얼굴에 있는 피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화장품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비뇨기계와 생식기계는 빠져 있는데 그건 제대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